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달력을 보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벌써 11월 달이야?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.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시겠죠. 연말까지 아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연말이나 연초에는 풍년에다 막무입니다. 새해를 맞이하면 명절도 있고 또 신년의 모임도 많이 생겨나죠. 그럼 지출도 평소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겠지만 지금부터 2달간 미리 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오늘 주제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겠죠. 한 해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적절하게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지 확인을 하고 또 정산하는 것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가서 소득세라는 것을 납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금액은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요만큼 내라고 국세청에서 만든 세액표대로 대략 공제를 미리 해가는 겁니다. 국세청은 대략 공제를 해갔으니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또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내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건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? 소득 공제라는 것은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6천만 원에 맞는 세금이 나오겠죠. 그런데 소득공제를 2천만 원 받았다면 실제 연봉은 6천만 원이지만 세금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금도 줄어들겠죠.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특정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신에 계산 금액을 차감해주는 조건들을 만들어냈어요.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.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나 현금, 체크카드 총 합계 기준으로 총 급여의 25%가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이 방송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총 급여의 25%가 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한 해 동안에 내가 1,000만 원 정도를 썼다면 1,000만 원의 15%인 150만 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. 체크카드로 1,000만 원을 썼다면 1,000만 원의 30%인 300만 원을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.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. 세액은 2천만 원을 받았어요. 그럼 4천만 원 중에 신용카드로 1,000만 원을 내가 지출을 했다면 사용 금액의 15%인 150만 원을 공제한 3,8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로 1,000만 원을 썼다면 사용 금액 30%인 300만 원을 공제를 해서 3,7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. 물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 공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. 연간 벌어들인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. 1억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250만 원, 1억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200만 원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. 그럼 보세요.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15%이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%를 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한 해 동안에 쓴 거래 내역을 보니까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,000만 원이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쓴 게 300만 원이다. 신용카드로는 1,000만 원에 15%인 150만 원이고 체크카드로는 300만 원을 썼지만 30%를 적용을 받아서 9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죠. 그럼 앞으로 지출이 내가 추가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신용카드를 써야겠어요?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?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.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하기 쉽게 총 급여의 25%가 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. 연봉이 25%까지는 가족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이나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그러니까
무조건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연말정산까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연봉의 25%를 초과해서 지출을 했다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사용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. 이처럼 정부가 지정해준 항목에 따라서 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똑같은 비용을 지출한다면 혜택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이미 낸 소득세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13월에 보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체크카드, 신용카드,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이지만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어요. 우선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요, 구매 금액의 40%를 공제를 해주고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대중교통 사용액도 40%까지 최대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또 적용이 됩니다. 다만 버스는 지하철 그리고 기차나 고속버스는 인정을 해주지만 택시 요금이나 항공요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연이나 박물관, 미술관 관람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부서를 구매할 때도 100만 원 한도로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. 하지만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구매를 할 때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서 잘 챙겨주셨다가 연말정산할 때 제출을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할 때도 시력 교정용이어야지만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두셔야 됩니다. 또 구입한 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. 내가 다달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역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1%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.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간혹 가다가 월세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.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.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콘텐츠도 찍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신고를 주셨는데 이제 월세이긴 합니다.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. 연말정산 할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받지 못합니다.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. 내가 지금 그 집에 1년 동안 거주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발생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.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 내가 신청한 기간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또 월세 납입 증명서류가요,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가족, 친척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요, 이 월세 세액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정보와 일치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 다음에는 노후 대비도 하면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원금을 좀 묻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55세 이전에 중도 해약을 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전부 토를 해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위한 여유돈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로는 개인 퇴직연금 IRP입니다.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이에요. 이 두 상품을 합산을 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700만 원 중에 IRP 투자액이 300만 원 이상 포함이 되어야 세액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IRP에 300만 원,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IRP에 700만 원 다 넣어도 되지만 분산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게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붓는다면
한 달에 약 한 58만 원 정도씩 넣으면 되고요. 지금 현재 11월 달이니까 이 11월 달까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11월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350만 원씩 넣어도 되고 또 한 번에 700만 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요,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현금 영수증의 사용액을 또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. 또한 10월달부터 12월 말까지 사용 예정 금액과 총 급여액을 추가로 입력을 하면요, 소득 공제 예상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은지 알아봤는데,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세금負担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연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